겨울 새벽 6시 해맑은 요양병원의 복도는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겨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규칙적인 걸레질 소리가 들렸다. 야간 근무를 마친 김유진은 피곤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 나왔다. 간호사복 주머니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환자 차트가 삐져나와 있었다. 28살,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였다. 그녀는 복도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박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박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요. 휠체어에 앉은 박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눈이 오려나 봐. 무릎이 시큰거려. 유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렸다. 오늘 오후에 물리치료 예약 넣어드렸어요.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환경 미화복을 입은 남자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걸레를 짜고 있었다. 68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유진은 밝은 표정으로 다가갔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저 간호사 김유진이에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이태준. 아, 태준 아저씨. 처음이시죠? 여기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태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유진은 밝게 웃고 돌아섰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친절하다고 해. 근데 나는 그냥 모두가 힘들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진은 속으로 생각하며 복도를 걸어갔다. 뒤에서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2주 전 한경건설 회장실. 서울 강남 한복판 60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정장을 입은 이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32살의 아들 이도현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무슨 일이냐?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구랑?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김유진이라고.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간호사? 집안 배경은?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합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요하지. 내가 누구 아들인데. 언론이 뭐라고 하겠냐? 건설업계 재벌 2세, 평범한 간호사와 결혼? 도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유진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만날 필요 없어. 내가 허락 안 해.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저 혼자서라도 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태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사람의 진심이란 건 상황이 증명하는 거야. 그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다. 강비서 들어와. 잠시 후 50대 비서 강비서가 들어왔다. 네, 회장님. 도연이가 만나는 여자 김유진이라는 사람 조사해.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해맑은 요양병원 청소 용역 자리 하나 알아봐. 강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설마.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심시간 요양병원 직원 휴게실은 분주했다. 유진은 도시락을 먹으며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선배 간호사 최민정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야, 유진아. 너 오늘도 야간이야? 응, 언니. 이번 달 대출 상환해야 돼서.
민정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아버지 병원비 갚고 있어? 몇 년째야? 유진은 밝게 웃었다. 거의 다 갚았어. 3개월만 더 버티면 돼. 근데 너 남자친구 집안이 좀 되는 집이라며? 그냥 도움 좀 받지 그래.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도연이는 집안 때문에 나랑 만나는 거 아니잖아. 나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아유, 착한 것도 팔자다 팔자. 그때 복도에서 걸레질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태준이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몰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빚까지 있었구나. 그래도 아들한테 손 안 벌리는 게 자존심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태준은 속으로 생각하며 복도를 따라 걸었다. 유진은 도시락을 다 먹고 일어섰다. 언니, 나 라운딩 가야 돼. 알았어. 힘내. 유진이 나간 후 민정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착한 애가 고생만 하네. 그날 오후 요양병원 정원. 태주는 낙엽을 쓸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나무들은 이미 대부분의 잎을 떨어뜨린 상태였다. 유진이 휠체어를 밀며 80대 남성 환자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추워. 돌아가고 싶어. 환자가 투덜거렸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햇빛 쬐셔야 비타민 D 생성되잖아요. 됐어. 춥다고. 안 들려. 환자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리고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유진이 황급히 붙잡았지만 환자의 몸이 심하게 비틀거렸다. 할아버지, 천천히. 그 순간 태준이 빠르게 다가와 환자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었다. 오랜 세월 단련된 힘이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환자는 태준을 보며 말했다. 고맙네. 유진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태준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조심하세요. 일 많아 보이는데. 유진은 밝게 웃었다. 괜찮아요. 전 이 일 좋아하거든요. 사람 돕는 거요.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런 눈빛은 오랜만이었다. 정말로 진심인가? 태주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유진은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병동으로 돌아갔다. 저녁 7시, 복도는 조용했다. 태주는 화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환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어지러워. 환자의 얼굴이 창백했다. 태주는 재빨리 환자를 붙잡았다. 간호사, 누구 없어요. 그의 외침에 유진이 뛰어왔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다. 혈압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저씨, 119 불러주세요. 유진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높이 올렸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다. 태주는 전화를 걸면서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숨 천천히 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유진은 환자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무섭지도 않나? 저렇게 어린애가.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지자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휴, 다행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태준이 다가와 물병을 건넸다. 드세요.
유진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녀는 물을 마셨다. 태주는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무섭지 않았어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웃었다. 무서웠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게 제 일이고요.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밤 10시 병원 근처 작은 카페. 유진은 늦게 퇴근해서 도연을 만났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유진아, 오늘 환자 응급 상황 있었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유진아, 우리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돼. 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나 이 일 좋아해. 그리고 내 빚은 내가 갚고 싶어.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아직 우리 결혼 반대하셔. 유진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알아. 당연하시지. 나 같은 사람이.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하지 마. 넌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근데 도연아, 난 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정말로. 아버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셔. 예전에 많이 속으셨거든. 그래도 괜찮아. 나는 진심이니까.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도연은 그녀를 안았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요양병원 창고. 태주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걸레들을 세탁기에 넣고 청소 카트를 점검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다. 아저씨, 어제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덕분에. 그때 유진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태준이 집어들려다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도연과 유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게 누구예요? 유진은 사진을 받아들며 밝게 웃었다. 아, 제 남자친구예요. 결혼 준비 중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잘 되셨네요. 근데 시아버지가 아직 허락 안 하셔서요. 제가 좀 부족한가 봐요. 태준은 냉정하게 물었다. 부족하다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유진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게 집안이랑 배경 같은 거요. 그럼 그 남자는 부잣집 아들인가 보네요? 네. 근데 전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태주는 비꼬듯 말했다. 그렇게들 다 말하죠.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 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랑 상관없잖아요. 태준은 창고를 나갔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사진이 흔들렸다. 저녁 요양병원 옥상. 유진은 혼자 난간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여기 있었군요. 유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저씨,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죠? 태준은 그녀 옆에 섰다. 아니요. 내가 선을 넘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사람을 안 믿으시나 봐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죠. 저도 많이 속았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도 사기당한 적 있어요.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근데요. 그래도 저는 사람을 믿고 싶어요. 안 그러면 너무 외로워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당신 남자친구 행운하네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행운이에요. 도연이가 저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태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추우니까 들어가세요. 아저씨도요. 유진은 계단을 내려갔다. 태주는 홀로 옥상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다음 날 한경건설 회장실. 정장을 입은 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다. 강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2주간의 청소부 생활 보고서입니다. 태준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 강 비서. 네, 내가 직접 봤어. 그것보다 더 정확한 보고서는 없지. 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태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내가 틀렸어. 강 비서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께서 틀렸다니요? 그 아이는 진짜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도연이를 본 거야. 태주는 책상에 앉았다. 강 비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을까? 강 비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은 너무 많이 속으셨습니다. 사업하시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진짜를 못 알아본 거겠지. 2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깨달았어.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더군. 태주는 전화기를 들었다. 도연이한테 연락해. 오늘 저녁 시간 있냐고. 다음 날 오전 요양병원 정문 앞. 유진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태준이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아저씨? 태준은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는 도연이 아버지 이태준입니다. 유진의 입이 벌어졌다. 무슨 말씀을? 2주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해서. 유진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태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주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도연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귀한 사람이더군요. 부디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도연이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유진 옆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태주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옳았어, 도연아. 세 사람은 병원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미 충분해.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그게 뭔가요? 진심이 무엇인지. 도연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귀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군. 눈은 계속 내렸다. 요양병원 정문 앞 세 사람의 실루엣이 하얗게 물들어갔다. 3개월 후 봄. 결혼식 날 태주는 신부 대기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아버님. 유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태주는 꽃다발을 건넸다. 이건 내가 직접 골랐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너 때문에 나도 많이 변했어. 사람을 다시 믿게 됐지.
아버님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 진심은 시험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태주는 웃었다. 진심으로. 자, 이제 나가자.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어. 네, 아버님.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는 하객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요양병원 직원들도 있었다. 민정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유진아, 축하해.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끝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유진의 손을 아들에게 건네며 속삭였다. 우리 집안은 내 덕분에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난다. 도연은 아버지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장에 피아노 연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유진과 도연은 손을 맞잡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태주는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증명한다. 2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